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내준 거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린트 지금 내준 거 있죠? 이거를 보면 몇 가지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원래 빔 프로젝트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거나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걸 보는데, 첫 번째 보세요. 수업 진행 방법이 있고 이해해보게 되면 출제 이용과 난이도가 있지요. 수업 진행 방법은 교재를 가지고 할 건데, 교재는 일단 크라운 출판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실강 학생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하는데 2019년 판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18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산 학생들, 또는 왜 우리가 한번 그냥 실험 삼아서 보려고 해가지고 2018년 책을 산 학생들은 이게 틀리는 거냐? 조금 틀리긴 틀려요. 그렇지만 내가 바뀐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내가 책을 팔아서 재벌될 맘도 없고, 나는 내가 돈 벌 거 한다 그러면 이미 딴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돈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줄 테니까 2018년 판이나 2019년 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2019년 판이 맞는데 아마 중간중간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2018년 판. 왜냐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럼 교재는 그 크라운 출판사 환경보건을 가지고 하고, 그런 이론 수업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지요. 그럼 이론은 거기 있다시피 기본이라는 것이 있고 심화가 있어요. 그럼 기본은 거기 교재라는 건 그 지금 얘기했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환경보건의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할 거예요. 일단 나가는데 여기 지금 실강을 물어보니까 어디냐 그러면 보건 계열하는 학생은 몇 프로 안 되고, 여기 퍼센트를 보니까 다 공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까지, 11장은 식품이고 12장은 질병 파트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에도 조금은 들어가요. 간단하긴 하는데, 심화를 할 때는 거기 심화는 교재하고 프린트 그랬죠. 그럼 이제 10장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장까지도 대충 윤곽은 얘기해줘요. 기본도. 근데 심화는 교재 10장을 조금 더 깊이 해요. 여기에는 연구사하고 환경부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구사하고 환경부를 대비해서 10장을 조금 더 프린트하고 해서 더 하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외에 프린트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을 또 12장을 더 깊이 해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기본에서도 슬쩍 읊고 나요. 기본 틀은 얘기해주고 나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경부나 여기는 몇 개가 나냐면 50문제 문항 중에서 여기 식품과 그 다음에 역학에서 거의 20문제가 날걸요?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 저기가 출제 기준 조금 바뀌는데, 식품에서 있다 보면 알겠지만 7, 8문제가 나고 역학에서도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공학 전공한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서 11장, 12장을 조금 더 깊이 프린트도 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해양경찰청 그랬지요. 우리가 맨 첫 번에는 해양경찰청이었다가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로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호고 나면서 또 이제 또 난리를 쳤다가 문재인 정부 되면서 또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그거 써놨죠.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보게 되면 국민안전처나 해양경찰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그런데 2017년 기출문제 국민안전처 이꼴 해양경찰청 걸 보게 되면 크라운 책 거를 그대로 베꼈죠. 그대로 베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라니까 누가 먼저 쓴 거가 이 책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에서 하는 그 공무원 출제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기술계라는 건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슬쩍슬쩍 베끼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똑같이 났다고요. 거기 한번 봐보시라니까. 그래서 해양경찰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환경보건이 거의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여기서 다 냈어요. 아주 똑같아요. 번호도 안 바꿔. 번호는 조금 바꿨나? 그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대로 서울 문제를 베꼈었거든요. 그 뒤에 기출문제 써놨는데 그렇게 내가 거기다가 서울 문제와 동일한 이렇게 써놨더니 조금씩은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출제를 하다가 기출문제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에서 오답을 낸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책에다가 서울시 공개한 문제에서 오답이 2개가 있음 이래가 책에다 써놨더니 그 이후로는 또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공개를 안 한다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오답이 2개가 있어요. 보건 전공하는 학생들은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를 그거를 공학 전공하는 학생이나 공학을 뭐가 되냐 그런 전공한 선생들이 모르고 냈던 거예요. 거기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기생충에서. 뒤에 거기 내가 오답이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런데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하나 가지고 당락을 좌우하는데 3개인가 이렇게 오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락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 책에다 내가 써놓고 나니까 공개한 문제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출제 문제가 없으니 그때 공개를 안 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체계는 해양경찰청인데 많이 나는 건 아닌데 한두 문제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남도 조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양경찰청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기 이제 여기서 별도로 다 조금 하고 나서 문제 풀이 때 또 좀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심화라는 거예요. 그럼 심화가 이것뿐이냐? 그건 아니에요. 프린트로 또 환경보건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밑에 이제 쭉 어디가 있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들 외에는 다 조금씩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본 문제 프리디가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바뀌어서 올해는 새로 이제 할 거예요. 대비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종합계획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당히 많이 나요. 그다음 연구직도 보니까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요. 그런데 전남보건직도 한두 문제가 나는 애도 있고 안 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변형이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스터고를 특목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종합계획이라고. 거기 본인들이 그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되는데 아마 정리가 안 될 거예요.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정리해서 문제도 하고 이론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해보게 되면 환경 관련 법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몇 개 안 적어놨지만 한 20개가 들어갈 거예요. 20개 들어갈걸요. 이거는 환경부는 상당히 많이 나요. 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왜냐 50문제다 보니까 낼 게 없는 거예요. 50문제 내려고 생각해봐요. 낼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나는데 의외로 또 법은 쉬워요. 많은 양이지만 의외로 쉬운 게 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법을 30년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보면 맨 첫 번에 법을 할 때는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법에는 맥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 날짜면 15일 아니면 30일, 연 계획하게 되면 5년 아니면 10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것들이 정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보건의 정의라든지 어린이의 정의라든지 취약계층이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종류는 환경 관련 법규에 들어가는 게 환경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요까지는 누구네 동네나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네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냐? 그건 아니에요. 빛공해. 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 받죠. 요즘은 너무 빛이 많은 것 같아요. 가로등 같은 것들이 아파트에서 그렇다고 매일 여름에도 검은 걸 지고 잘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을 틀어도 어느 정도 틀어야지. 그러니까 빛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나중에 종합계획에서 보면 알겠지만 암 같은 것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하는 것이냐? 그거는 등이라고 써놨잖아요. 뭐 5만 가지 법이 다 들어가요. 실내 공기 기준에 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대기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폐기물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요게 지금 써놓은 것들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안전처가 조직 개편에서 세월호 나면서 해양경찰청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국민안전처로 바뀌었다가 또 문재인 정부 되면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으로 또 조직 개편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가 해양경찰청 문제와 국민안전처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기본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반 2달, 한 2달이나 한 2달 반 들어가고 심화가 1달 정도 갈 거예요. 이렇게 이론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문제풀이는 기본과 심화로 나눠져요. 그럴 때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해서 단원별이 있죠. 지금 우리 이론하듯이 1장에 있는 문제, 2장에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모의고사형보다 더 쉽게 우리가 이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종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단원별로 인해서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요. 1달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은 뒤집어 섞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러면 시험 대비를 해서 막 섞어야지만 그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냥 기본과 심화로 문제풀이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여기 기본과 심화로 나눠지지만 단원별이 있고 모의고사로 이렇게 나눠져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건데 여기 이제 기출을 다시 또 빼가지고 더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문제, 심화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에만 그걸 써놨는데 심화에는 그게 아니냐. 그것도 들어가는데 줄이 넘어가서 내가 거기다 그냥 써놓은 거예요. 위에 것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 문제가 단원별 모의고사형으로 들어갔는데 프린트를 한다는 거죠. 그럼 프린트는 미리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만드는 거죠. 책자로.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책에 있는 문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또 딴 것들 입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또 만들고 이래가지고 출제 날만한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프린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낱장으로 주는 게 아니고 책자를 만들어서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설까지 줘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설을 정리를 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법 같은 거 본 학생들이 있겠지만 다 줄을 쳐놔요. 실제 법제처가 보게 되면 수천 페이지가 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일명 기본 문제풀이에요. 심화 문제풀이는 우리가 환경보건 종합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출 및 예상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심화는 그 밑에 있다 보면 알겠지만 환경부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을 대비하는 학생들에서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깊이 들어가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 문제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제 이것도 프린트물로 간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럼 심화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 뽑아서 단원별로 일단 한 번 풀고 모의고사로 풀고 기출문제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보게 되면 환경보건이라고 나는 직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환경위생학이라고 출제되는 그 직렬이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환경보건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는 어느 저 부서에서 뽑는 거냐 그러면 환경부의 환경직 오직을 했죠. 오지면서 50문제가 나는 거예요. 오지는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에서 5개 중에서 찾는 것이 오지라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환경직에 있는데 환경부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에 또 환경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택해서 보는 학생들이 있고 또 어느 그 지역에서는 이걸 하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도 환경보건으로 나요. 이렇게 난다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어디가 있는 거냐 그러면 세 번째, 보건직 있죠. 그럼 보건연구사하고 보건직은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보건직은 쉽게 경쟁이라는 거가 어떤 직을 뜻하는 거냐.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 전남밖에 없어요. 전남밖에 없다고요. 나머지 그 보건이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연구직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구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연구직에는 환경위생학이라고 나누는 학생도 있고 환경보건이라고 나누는 학생이 있는데 이 차이를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건직에는 우리가 전남을 뜻하는 간호사가 있는 그 지역에서 뽑는 거예요. 간호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간호과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건직이라는데 필수 과목으로 환경보건이라는 과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있고 그다음 마이스터고 있죠. 특목고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업계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 전공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은 많지가 않고 한 학교에서 한 명씩 추첨해 가서 보는 그거가 보건직이라고 그래요. 보건직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각 학교마다 한 명씩 1등한 학생들을 뽑아서 추천해서 보는 그것이 고등학생들끼리 보는 거 이게 이제 보건직이에요. 여기도 환경보건으로 나요. 여긴 사지예요.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환경위생학은 연구사라고 하는 건데 보건연구사라고 하죠. 환경연구사도 이 환경위생학이라고 하고요. 보건연구사도 환경위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건과 위생은 어떤 차이냐 그러면 이런 차이예요. 잘 보세요. 맨 첫 번에 내가 30년을 공무원을 가르쳤거든요. 맨 첫 번에 환경위생학이라고 했어요. 근데 김영삼 정부 때 여긴 모를 거예요. 나이들이 어려서. 저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하나 내가 88을 우리 때 겪었잖아요. 막 운동하는 거 보고 박수도 막 치고 그랬는데 88 태어나지도 않은 학생들이 꽤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랑은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늙었구나 내가 생각되는 거야. 그랬는데 김영삼 정부 때 환경위생이라는 그 공무원 때 다 환경위생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위생이라는 개념이 유럽어원이에요. 시험에 연구사나 환경부 나기돼요. 나중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위생은 유럽어원이면서 일본이 따라간 거예요. 일본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쓰는 게 똑같이 깨끗하지 않은 게 위생이에요. 위생이라고. 그래서 일제문화청산하면서 김영선 정부 시대 때 다 보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환경위생학으로 출제하던 걸 과목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환경보건으로. 바꿨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슬며시 바꾼 거예요. 또 서울시가. 그래서 환경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환경보건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환경위생학에서 가르치다가 내가 환경보건 되면서 내가 그 책을 이렇게 놨을 때 이 책을 처음으로 썼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뒤에 보면 기출문제가 환경위생 대비해서 놨던 기출문제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게 써져 있을 거예요. 문제 풀다 보게 되면. 그런 거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서울 거랑 환경부는 비슷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연구사도 그렇다는 거고요. 이렇게 환경위생학과 환경보건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다시 앞 페이지로 오면 환경보건에 이제 환경직은 오지인데 어느 거를 봐야 되냐 그러면 기본과 심화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기본은 어떤 것이고 심화는 어떤 것인가 얘기했었죠.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여기 심화 중에서 종합계획이 환경보건 종합계획이 의외로 많이 나요. 환경부는 상당히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환경부 장관이 말 그대로 종합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직에서 환경부는 영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시간에 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1년 준비하면 승산이 있을걸요? 옛날에 맨 첫 번에 법 들어왔다가 요때쯤 들어왔었구나. 그때 10월인가 언제 보내왔을 때 나한테 욕 바가지를 먹고 그다음 그 학생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또 잘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금방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계획 나고 그다음에 법계에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는 이제 모든 직렬에서 요만큼만 한 거지 나중에 모르겠지만 10몇 개, 20개 정도 될 거예요. 법이. 그래서 환경부는 상당히 의외로 법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직, 지방직에서 이제 환경직이 있는데 여기는 선택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지역마다 또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옛날에 국민안전처가 지금 바뀐 해양경찰청이죠. 사지인데 기본과 심화, 종합계획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직렬에서는 환경 관련 법규가 우리가 환경부 대비보다는 적게 들어가요. 법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경보건과 환경정책기본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요거랑 거기 여기 되면 화학물질 등록평가 있죠. 요게 조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화학자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양가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리을에 거기에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은 들어가요. 요렇게만 보면 아마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렬 같은 데보다는 그러니까 환경부의 환경직보다는 법규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실내 공기 기준 같은 거는 이론대 기본대 누구나 들어가게 되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환경직이 됐고요. 한 장 넘어가서 보건직에 들어가는 간호사는 옛날엔 상당히 쉬웠어요. 쉬웠는데 조금 더 어려워졌더라니까. 작년이 아니고 2018년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종합계획에 나는 게 기본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보건직에 기본은 들어가는 것이고 간호사 있는 학생들이요 종합계획이 들어가는데 종합계획은 많이 나진 않지만 간호사 보는 학생들은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공학에서 비슷한 그런 질병 같은 것들이 보건 쪽 질병하고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중금속으로 인한 이런 피해 같은 것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종합계획은. 그런데 나들하니까 한두 문제가 나요. 그래서 여기 간호사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기 간호사가 있는 전남 학생들은 종합계획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를 듣게 되게 되면 질병의 같은 것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법규는 환경보건학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요. 그 다음에 정책에서는 우리가 기본에서 다 이론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뭐였었냐 그러면 대기 기준이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 항목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들어봤죠. SO2라든지 NO2라든지 그 다음에 뭐 CO 라든지 오존, PMC, PM2.5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모든 직렬이 다 나는 거예요. 마이스터급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요게 법으로 집어넣었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2018년에 실내 공간 관리 공기질 관리법에서 항목이 났더라니까. 항목은 환경부는 맡아놓고 나는데 여기 전남에서도 여기서 하는 문제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중 아닌 걸 찾으시오. 거의 10몇 개 되는 것 중에서 케톤은 아니거든요. 케톤 이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나더라니까. 그래서 외울 수 있을 만큼 외우고 나서 2판 4판이다 이러는 거예요. 수식은 하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출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기출문제가 대세다 이런 말에서 기출문제를 풀지요. 그거는 출제를 안 들어가 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기출문제 똑같이 절대 안 나요. 지역마다 출제 그 기준의 그 돈이 틀려요. 문제 하나다. 지자체가 돈이 많으면 많이 주고 뭐 없으면 안 주고 그래요. 한 10만 원 또는 돼요. 그런데 그 문제 하나가 1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출제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검토하는 사람도 그렇게 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뽑는 사람도 있고 내가 출제를 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또 누가 한번 읽어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문헌을 다 써야 돼요. 어느 책에 있는 어디 몇 번째 줄에 어느 거를 보고 참고를 해서 문제를 냈다고 하는 건데 공문이 와요. 뭐라고 공문이 오는 거냐면 절대 시중에 있는 문제를 베끼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국민안전처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공문을 그렇게 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중에 있는 문제를 했다는 내가 이거를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리고 이걸 내가 사인을 해요.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내거든요. 이렇게 다 내가 책임진다는 사인하에서 문제를 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20문제 내는데 며칠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슬쩍슬쩍 베끼는 것 같아. 그런데 기출문제를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연계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나도 위에서 배워서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중요해서 곧 주의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파는 거라고. 똑같진 않지만 기출문제를 위주로 사는데 이렇게 와요. 보통인 거 50,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거 한 20%. 그런데 상중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에서 상중하, 상중하. 상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려운 면에서 상중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냈다 그러면 난이도 면에서 상중하라고 마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직렬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가를 상중하를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도 이 직렬에서 내가 어디를 가서 공부할 거냐에 따라서 요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가 상이 되는 거죠. 꼭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몰라도 되는 걸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씩 받으면서 쓸데없는 걸 막 내겠어요? 아니죠. 그러면서 아주 난이도에서 어려운 거는 상이 되는 것은 한 10% 정도 내라고 와요. 그거는 틀리라고 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요즘은 상당히 똘똘하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하죠. 공무원 대우가 1997년 IF 터지고 나서 상당히 대우가 좋아졌어요. 여긴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그 당시는 공무원 내가 가르칠 때 그 당시도 가르쳤거든요. 학생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그 전에 많다가. 그러다가 IF 때 97년에 안 뽑았어요. 그런데 1998년에 서울시의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625대 1이었었어요. 어마어마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당시 공부를 안 하다가 몇 명씩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어려운 것들은 또 재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너무 머리 아프게 그걸 갖다 소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거는 재탕이 안 돼요. 일반적인 것들 많이 하고 나서 그 어려운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내가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출제가 거의 반복이 안 돼요. 틀리라고 낸 거기 때문에 틀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냐고. 여기와 관련 없는 걸 수식고 내는데 이게 이제 재수, 이게 일명 재수예요. 재수라는 거예요. 그 많은 법에서 내가 나중에 법을 가르치면 거기서 그 몇백 페이지 되는 거 아마 출력하게 되면 1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여기서 수식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오느냐고. 그거 차라리 다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 여기 쉬운 과목들 있죠. 그거 더 점수 오니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모른다고 안 넘어가는 학생들은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수박 겉하기를 많은 양을 한 바퀴 돌고 또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더 쉽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더 합격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 머리 다 쓸데없어요. 노력하는 자가 일명 많이 외우는 자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목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종합계획이 있고 실내 공간 경기질 전담하다 이런 말이 들어갔네.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기본만 봐도 돼요. 기본만 봐도 된다고. 그래서 더 깊이 할래도 마이스터고가 못 알아들 것 같아가지고 기본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화가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본 때도 얘기할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는 안 봐도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에서는 또 전남 같은 경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이스터고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그랬는데 어린 학생들은 뭐가 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학생들하고 1살, 2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이거는 전남을 위해서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마이스터고는 여기까지 깊이 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기본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환경위생학에서 연구사 있죠. 보건연구사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에서 또 연구사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직 연구사가 있는데 여기 기본이 있고 심화 아까 다 얘기했고 종합계획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종합계획을 보게 되면 딴 것들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관련 법규에서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되더라고. 우리가 법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들이 연구사는 법이 많은데 다 볼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냈던 것이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여기다 써놨어요. 환경보건. 그 다음 환경정책기본법. 그럼 법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그런 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전남보다는 요게 더 들어갔더라니까. 그러니까 충남에서 이번에 출제된 걸 보니까 여기서도 한 문제 냈더라고. 근데 지역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어떤 지역은 공해공정법 있잖아요. 여기서도 들쓰시고 내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해공정 있잖아요. 수질 공해공정법, 그 다음에 대기 공해공정법 있죠. 여기서 그 많은 거에서 수시고 내면 틀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다 외울 것이냐고. 기사 딸 때
준비하는 학생들 그거 들어봤잖아요. 여기서도 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구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두 문제 내면 한 문제 내면 이게 또 재탕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지.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도 법전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연구사까지 봤고요. 난이도는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기출문제가 중요하지만 똑같이는 안 난다 그랬었지요.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고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출제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 내가 3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목차 있죠. 목차를 보고 여기 이제 출제됐던 것들을 불러줄 테니까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참고로 이제 어딜 볼 것이냐 그러면 저기 목차를 보세요.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에 환경보건 개념이 있고 쭉 있죠. 그랬는데 환경보건에는 안 났었는데 옛날은 났었어요. 환경위생학으로 됐다가 왜 김영삼 정부 되면서 환경보건으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안 났었는데 환경보건이 났어요. 어디가 났냐면 전년보건직에서 작년에. 그랬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식품 가공은 우리가 해요 안 해요? 가공은 안 한단 말이에요. 식품위생.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국어 어휘가 옛날에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학생들은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답안에 어려운 거에는 뭐가 있냐면 답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는 그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아주 어려운 문제는요. 너무 다 신경 쓰지 말고 있다가 다른 거 쉬운 것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자꾸 읽어보세요. 그 시간에. 최대한 많이 읽고 나서 답을 찍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보건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거 찾아라 했는데 전남에서 뭐가 났었냐 그럼 2018년에 식품 가공을 한대요. 식품 가공이 환경보건의 여기 범위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뭐 소음도 났었고 여러 가지가 났던 것 같아요. 몇 개. 그럼 이따가 이제 환경보건 개념이 환경보건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식품 가공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식품 가공을 왜 여기서 하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여기서 나가지고 내가 옛날엔 나다가 안 난다 그랬는데 2018년에 전남에서 냈더라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간혹 가다 내는 것들은요.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일명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빨리 나간다고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죠. 다 차분하게 시험 시간을 다 채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쉬운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체크하고 나서 어려운 거는 자꾸 몇 번 읽어보고 나서 답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국어로 접근하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하나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문제 정도 나는 것이고 대기환경 보세요. 대기환경은 2개 내지 3문제가 나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부터 2개 내지 3문제가 가로를 치고 또 하라 그럴 거예요. 가로 치는 것은 환경부 얘기예요. 환경부는 반드시 3개 이상은 나요. 가로 열고 3개, 가로 닫고 이렇게 놓으세요. 그럼 이제 거기 8페이지가 있죠. 목차에다가 대기환경에는 일반적으로 2-3문제가 모든 직렬은 난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부는 3문제가 난다는 거죠. 뒤에 불러주는 거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환경부는 5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앞부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단답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보건에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게 상당히 이게 효자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이. 왜 그러냐면 딴 거보다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품에서도 의외로 쉬워요. 안 배워서 그렇지 식품과 역학이 의외로 쉽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부는 3개 이상 나는 것이고 대기오염 보세요. 대기오염은 3개 내지 4문제. 그런데 환경부는 6문제. 그러니까 가로 쳐놓고 6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급수위생. 급수위생은 모든 직렬이 다 2개 이상은 나요. 2개. 환경부도 2문제. 그 다음에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1문제 내지 2문제. 가로 열고 2문제. 가로 연다는 것은 환경부예요. 수질오염은 1문제 내지 2문제. 여기 뭘 것 같아요? DO 있잖아요. DO가 온도가 낮으면 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다음에 폐수 처리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처리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전남에서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처리가 왜 우리가 호기성 처리, 현기성 처리 전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이렇게 있잖아요. 생물학 처리에는 호기성 균에 의한 호기성 처리.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기성 균에 의한 현기성 처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 수처리를 공학처럼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름만 외우면 되는데 전남에서 이번에 이렇게 냈더라고. 이제 나중에 칠판에 쭉 그리면 하는데 여기는 2 직렬 있잖아요. 공학을 전공한 직렬, 보건을 전공한 직렬.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보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공학할 때는 공학 전공한 학생들은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건 전공한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식품이나 그다음에 저 뒤로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택 이런 건 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공학 전공. 그런데 보건은 다 배운단 말이에요. 공정본에 있어서 식품과 약학과 이쪽으로 가면 보건 전공은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학은 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처리할 때 여기다 내가 쓰면서 할 때 이때 보건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렵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처리라는 것은 약품이 들어가지 않고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전남에서 일반적으로는 호기성 처리 항목 찾아라. 혐기성 처리 항목 찾아라. 호기성은 활성수라치법 들어봤죠? 활성수라치법 이꼴 활성온이법. 이 똑같은 거죠? 산수여상법. 산화지법, 그런 다음에 회전원판법이 산소를 공급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 쉽게 유기물이라는 것이 원래는 정확하게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인데 여기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밥찌꺼기가 있으면 유기물, 밥찌꺼기가 없으면 무기물, 이러면 쉽게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호기성 처리에 의한 생물학 처리가 되는 것이고, 혐기성은 메탄을 얻자고 하는 메탄 발효법, 이꼴 메탄소화법, 그 다음 부패조, 그 다음 이모프, 탱크 이렇게만 외우면 됐었는데 이번에 전남에서 뭐라고 나섰냐면 다음 중 물리적 처리에 속하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물리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나 그 다음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활성온이법 이거 있고 그 다음 뭐 부패조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가 또 있었더라. 거기 어제 내가 복원하다 보니까 있던 거. 그러고 나서 침강.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침강. 이게 떨어지는 거. 중력에 의해서 스토크 법칙이 스토크라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우리 중력을 받지요. 알바는 또 이거 떨어뜨린다 욕하겠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자 떨어지는 이것이 침강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약품을 넣어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물리적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요. 공학처럼 깊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개 내지 3문제 이렇게 나는 거예요. 환경부도 2개 내지 3문제가 나는데 여기에서 환경부나 일반적인 데서는 그 8번째 유해 하수폐수와 폐기물 중에서 폐기물에서 의외로 많이 나요. 폐기물에서 의외로 많이 나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전남에서도 보니까 폐기물 뭐가 났더라? 어제 보니까 복원하다 보니까 있더라니까. 그래서 폐기물에서 2개 내지 3문제가 나면서 거기 왜 국제협약 있잖아요. 교토의정서가 어떻고 교토의정서에서 한 그 온실 효과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것들이 몬트레 의정서가 뭐예요? 오존 물질,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을 쓰지 말라.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쉽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협약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한 3-4문제가 날 거예요. 그래서 2개 내지 3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보건. 산업보건은 일반적으로 2문제가 나요. 그런데 환경부는 6문제가 정도 나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환경보건 종합계획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업장에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잘 보세요. 수온이 들어오면 무슨 병이 걸린다 그래요? 미나마타병이죠. 카드뮴은 있다 병이죠. 근데 3대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카드뮴은 CD가 화학기호가 되는 거잖아요. 카드뮴의 3대 증상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폐가 풍선처럼 뻥 일어나는 폐기종이 되는 거예요. 2번째, 오줌을 만드는 곳은 신장이에요. 신장. 그럼 신장이 이꼴 콩팥이죠.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콩팥에도 문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안 했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물이 65%로 구성돼 있어요. 단백질이 16%, 지방이 14%, 그 다음 무기질,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5%로 구성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차로 말하면 이게 차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를 달리게 하는 건 휘발유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살고 움직이면서 에너지 내게 하는 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물 다음에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까 카드뮴은 폐가 풍선처럼 뻑 일어나는 폐기종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장에 이상을 줘요. 신장에 이상이 되니까 단백뇨가 빠진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빠지는 거예요. 단백뇨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차로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가 떨어져 나간다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바퀴가 떨어져 나가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카드뮴 CD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있다 병은 일본 말로 뼈마디가 아프다 병이고 이건 당연히 나중에 할 것이고 3대 증상은 첫 번째 폐가 풍선처럼 뻥 일어나는 폐기죠. 그럼 폐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표적장기가 폐라는 거죠. 2번째 우리가 단백뇨를 배출한다는 건 신장에 문제를 주기 때문이죠. 단백뇨 배설.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단백뇨가 배설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단백뇨가 배설되고 나서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세 가지 중에서 조금 이따 생각나면 할 것이고, 일단 폐기종이 있고 단백뇨가 문제가 되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따가 이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쉽게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이 산업장에서 카드뮴이 들어오나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로 들어오나 공기로 들어오나 똑같은 거죠. 근데 아까 종합계획에서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듣게 되면 의외로 산업보건이 쉬워요. 산업보건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폐기종이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 단백뇨가 배설되고, 그 다음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래서 첫날이라 생각이 안 나. 이따가 내가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산업보건은 그런 개념이니까 의외로 쉽고요. 소음 난청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법적 기준치가 90대11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것이고, 집합소 위생은 한 문제 정도 나요. 한 문제 정도 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 지금 내가 얘기하다가 그랬잖아요. 생각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 가르치니까 눈을 못 감는데 시험장 가서 그렇다면 갑자기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30년을 했지만 첫날은 긴장이 되더라니까. 그러면 여기도 시험 보러 갔을 때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눈을 감고 10번을 돌려봐. 이렇게 왼쪽 오른쪽 10번 돌리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카메라가 날 안 비치면 10번을 돌리면 생각이 날 거예요. 10번씩 한번 돌려보게 되면 이게 실험에서 나온 거죠. 논문에서. 의외로 어떤 사람 7, 8배가 옛날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라고. 시험장 가서 그럴 때 이게, 그리고 긴장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는 눈을 감고 이렇게 10번씩 왼쪽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가까이 보지만 먼 산을 쳐다보고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라고요. 이따가 내가 또 생각나면 해주고. 그럼 이제 여기 산업보건 있고, 집합소는 수영장 있죠. 목욕탕 이런 건데 한 문제 정도가 나요. 그 다음 주택보건 보세요. 주택에서는 한 문제가 나는데 우리가 환경부는 6문제가 나요. 6문제가 나요. 그럼 이 한 문제가 어디서 나는 거냐 그러면 거기 소독 있죠. 소독에서 환경부는 5, 6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의외로 쉽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런 것들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의복도 한 문제가 환경부는 항상 나요. 근데 소독에서 의외로 많이 나요. 의외로 난다고. 그래서 여기서 6문제 이상 나는 것이 환경부 문제예요. 딴 지역은 한 문제 정도 나요. 뭐 채광이라든지 채광에서 내면 한 문제, 또는 채광에서 안 나면 실내 온도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에서 소독에서 한 문제 내든지 그러는데, 환경부는 50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데서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학은 또 공학대로 있으니까 뭐 수철이나 이런 데서 내면 공학과 똑같죠. 똑같다 보니까 거기서 못 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범위가 있는데 중복이 되잖아요. 환경부는 그래서 의외로 이런 조건을 낸다는 거예요.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10페이지 보게 되면 10장 있죠. 10장에 위생곤충은 우리가 보게 되면 2문제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기가 옮기는 것이 일본 있고, 그 작은 발간진 모기가 옮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얼룩 날개 모기가 옮기는 것이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가 된 패스트가 있죠. 벼룩에 옮기는 패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개가 나는데 환경부는 여기서 4문제가 나요. 4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연구사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부를 제외한 보건직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뜻하는 거는 마이스터구나 그 다음에 전남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건직이라 그러면 전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뜻하는 거예요. 보건연구사는 연구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2문제 정도가 나는데 공중보건학에서 여기는 해요.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화로 기피할 필요가 없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부는 여기서 9문제 이상이 나요. 9문제 이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한다고 하는데도 학생들이 이쪽을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에요. 안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의외로 어려워하더라고요. 환경부 학생들, 환경 계열 학생들은 어려워하더라고. 여기서 9문제 이상이 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학 및 감염병 관리가 있지요. 그리고 연구사도 식품과 감염병에서 꽤 많이 나요. 근데 연구사는 보건연구사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보건학을 하지요. 보건학인가 뭐 공중보건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가르칠 거예요. 내가 공중보건도 30년 이상 가르친 거예요. 내가 공중보건도 뭐가 되는 거냐면 공무원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30년 이상 가르쳤다니까 공중보건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유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도 공중보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건학에서도 여기 질병 같은 게 들어가지요. 역학 감염병 관리가 있지요. 여기는 우리가 전남이나 마이스터고는 별도로 거기 직렬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에도 보건학이나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안 해도 될 텐데, 어디가 환경부 있죠. 환경부에서는 여기서 8문제나 9문제가 나요. 상당히 많이 나요.
상당히 많이 나는 게 그 직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사 이런 데는 환경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환경위생을 담당하는 그 서울 같은데 그 연구사는 여기서 역학 같은 것들이 잘 안 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8문제 정도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어디가 있냐면 13장 지난 연도 기출문제가 있죠. 15회 국민 안전처가 있잖아요. 국민 안전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쑤시고 내는데 여기 있는 거랑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고 한 문제 정도가 틀리게 내는데 보건의료 체계 있죠. 쉽게 보건의료 체계라는 게 여기서 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그 시스템들 있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 유형을 잠시 봤고요.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펴보시는 거냐면 16페이지를 펴보세요. 16페이지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전남이 하나 났으니 이제 볼 거예요. 그럼 환경보건 개념이 있지요. 그럼 환경보건과 환경위생 개념은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건은 어느 나라 개념이에요? 미국 어원이에요. 미국 어원이라고. 그럼 아까 왜 우리가 위생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어디로 간 거냐 그러면 일본으로 와서 우리 일제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 나쁜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위생이라는 개념을 다 없애버렸다. 어느 시기에 그 김영선 정부 때. 그러면서 미국 어원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평상시 때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그럼 답 찍는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 역사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냐 그러면 마이스터구나 그 다음에 전남보건직은 공중보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부는 또 역사가 잘 안 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보건연구사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되죠. 근데 문제 풀이 때예요. 여기 그냥 고기 직렬해서. 여기는 지금 하면 할 것도 많은데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한 것들은 문제 풀이 때 기출문제 다 푼다 그랬었죠. 그때 별도로 프린트를 주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당시 뭐가 났었냐 그러면 작년인가 저작년에 연구사 문제에서 서울연구사인가 환경위생으로 난 거에서 뭐라고 났었냐 그러면 이렇게 났어요. 그 당시 옛날부터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보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미국 어원이라 그랬죠. 미국 어원이라는데 어디 어원이라 했더라? 유럽에 들어가는 나라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틀린 거란 말이에요. 유럽은 위생이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위생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리고 미국은 보건이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다 뭐 어느 개념을 받아들여요? 일제문화청산해가지고 보건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죠. 역사가 다른 것들이 쭉 나왔을 때 모른다고 생각하면 보건은 미국 어원이란 말이에요. 위생은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왔죠. 근데 이제 먼저 시조가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을 하는 거죠.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학 교실을 처음으로 창립한 게 독일의 페텐코퍼가 되는 거거든요. 페텐코퍼 그랬을 때 나중에 역사에서 다 할 거예요. 역사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연구직도 있지만 또 환경부도 있잖아요. 환경직은 역사 같은 것들을 잘 안 내요. 안 내 이제 문제풀이 가서 이제 연구사를 대비해서 거기 또 문제 푼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은 우리가 보건과 위생은 똑같은 개념인데 위생은 독일에서 페텐코퍼 나중에 할 때 유럽이잖아요. 독일이. 그렇죠? 유럽 어원이 되는 것이고 보건은 미국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보건의 개념은 미국 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죠? 같이 그래서 중요 표시해서 보세요. 보건은 미국 어원이고 위생은 어디예요? 독일, 일명 일본. 바꿔 말하면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연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환경보건 개념에서 정의 보세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줄치면 따라오시고요. 그러면 쉽게 내가 지금 여기서 나도 다 보고 온단 말이에요. 문제 풀이 때나 저기 때나. 그럴 때 내가 지금 줄을 치면서 오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치면서 중요 표시하는 것은 기출문제이기도 할 수 있지만 날 수도 있는 걸 내가 중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중요 표시를 하게 되면 각인이 돼요. 이러고 나서 반드시 또 복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자. 첫 번째, 환경보건이라는 건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환경위생과 유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환경위생 정의는 첫 번째, 신체 발육과 첫 번째 중간에 있잖아요. 건강,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거나 또는 다음 주 미치는 물리적 생활 환경과 물리적인 어떤 거 있냐 그러면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죠.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있다든지 진동으로 인한 레이놀드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이 이번에 2018년 전남이라 했으니까 하나 중요 표시해 두시고 진동도 있죠.
그러면 이것뿐이냐? 그건 아니죠. 모든 인자를 통제하자는 것이 우리한테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통제, 못 오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환경위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요인의 분류에는 여기에서 있는 것이 환경요인이 환경보건인자라고 보면 돼요. 또는 환경위생인자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연환경이 있겠고 사회환경이 있지요. 그런데 이화학적이 있고 이학적이 있는데 이거는 용어 정의에서 이학적은 뭐고 이 화학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학적은 물리적인 인자예요. 환경부는 소독에서 6문제 정도 난다 그랬지요. 그런데 연구직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물리적 인자 찾아라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이스터구는 물리적 인자 찾아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는데 이 화학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 그러면 물리적인 더하기 화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 마이스터구는 소독에는 이제 우리가 햇볕이라든지 끓이거나 이런 것들 약품이 들어간 게 아니지요. 그래서 물리적 인자, 물리적 소독 찾아라 그러는 반면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환경부나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이학적인 소독 방법 찾아라 그러면 어떤 거 찾으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찾으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왜 집합소 위생 가면 소독 있다 그랬죠. 거 가서는 용어 정의 같은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볼 때는 요것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거기 정의를 또 전남이 났으니 같이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학적은 물리적인 걸 뜻하는 것이고 이 화학은 물리적인 것 더하기 화학적인 걸 합친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이학적 소독 방법 찾으라면 어떤 거 찾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독 찾으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학적은 쉽게 물리적, 화학적 다 들어간다는 거죠. 첫 번째, 공기, 토양, 광선, 물, 소리. 혹시 전남은 하나 중요시 두세요. 왜 그러냐면 낯든 것들을 어제 내가 또 가만히 이렇게 전남 거를 복원하면서 보다 보니까 토양도 전남은 가끔가다 한 번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거, 작년엔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토양이 많이 나진 않는 건데 나더라니까. 그래서 공기, 토양, 광선, 물, 소리,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 있지요. 폐기물. 그래서 우리가 수질, 대기, 폐기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생물학적은 우리가 위생곤충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도 있을 것이고 위생곤충이 있는데 우리가 위생곤충에서는 같이 중요시 파리, 모기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파리는 똥을 좋아하니까 소화기를 옮길 것이고 모기는 옮기는 건 말라리아나 또는 일본염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각종 병원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사회 환경은 인위적과 문화적이 있지요. 인위적은 의식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의복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생활. 그래서 식생활 같은 것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품 가공을 우리는 하는 건 아니죠. 가공하고 위생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을 가공하는 게 환경보건이다. 개념 들어가야 아니에요. 가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식품 위생을 하는 거지 식품을 가공하는 게 환경보건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엉뚱한 등을 쓴단 말이에요. 수식어 낼 때는 아주 엉뚱한 말을 쓰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아까 되겠지만 국어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위생시설 있고 산업시설 같은 것들 있죠. 문화적은 정치경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대기환경이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대기환경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의외로 쉽지만 또 많이 나는 거예요. 파트가. 첫 번째 대기환경이 있죠. 첫 번째 공기성분이 있는데 공기성분에서 표준상태가 있어요. 표준상태라는 것은 0도씨 1atm은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0도씨 1기압. 우리가 공기는 온도 변화에 따라 부피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쉽게 10도 공기가 요만했다고 생각하면 20도 공기는 이거 어디 가서 하나 더 여기 이걸 가져야 돼요. 10도 공기가 요만했다고 치게 되면 20도 공기는 이렇게 두 개가 커질 수가 있죠. 쉽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항상 대기 파트, 공기 파트에서는 온도가 관여하는 거예요. 온도가.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면 0도씨 1기압이라는 것이 있고 아무 말이 없으면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0도씨 섭씨 뜻하는 거죠. 1atm. atm을 기압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을 우리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요거 표준 상태다 이런 거예요. 대기에서 표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아마 뉴스나 이런 데 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들이 미세먼지하고 그럴 때 신문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런 말 들어봤죠. S 입방미터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50 마이크로그램 이랬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50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입방미터. 내가 이 세제곱미터를 가로 1m, 세로 1m 부피 해가지고 낼 때 높이 해가지고 하는 거 세제곱미터가 있죠. 세제곱미터를 아마 입방미터 계속 그럴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똑같은 말이라고. 이따 단위 좀 할 거예요. 근데 이 S가 붙은 거랑 S가 안 붙은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 환경부 장관이 0도씨 1ATM을 스탠다드 표준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노르말의 약자 N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부 장관이 다 공해공정 이런 데서 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기상캐스터들이 미세먼지, 이제 황사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50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입방미터라는 건 그 공기 중에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떤 뜻이냐? S가 없으면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뜻인가를 준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0도씨 1ATM은 1기압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ATM. 1ATM은 이런 뜻이에요. 1ATM은 1기압 그랬죠. 토리첼리가 이게 이제 잠안병 들어봤을 거예요. 잠안병은 잠수병 또는 질소색전증 이런 거 들어봤죠.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연구직 같은 경우는 계산도 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쉬워요. 이거도 또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계산은 모든 공무원은요 1급이든 아니 1급은 아니고 1급은 이제 인센티브로 가는 것이고 5급까지 시험 보죠. 계산기 못 가져가요. 우리가 왜 기사나 이런 거 볼 때는 계산기 가져갔지요. 근데 우리는 공무원 시험, 9급 시험, 7급 시험, 8급 시험은 계산기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외로 계산은 쉬워요. 암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나왔다고 머리를 딱 닫지 마시고 암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압을 이따 계산할 때 쉽게 이제 계산된단 말이에요. 1ATM은 토리첼리가 76cm, 1cm는 몇 밀이에요? 10mm죠. 10mm란 말이니까 76cm를 760mm 이래야 되죠. 밀리미터. 이래 되잖아. 1cm는 10mm니까. 그런데 이거를 수은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HG가 수은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리첼리가 760cm, 760mm 요 HG 수은 없다고 치게 되면 760mm 올라간 수은 기둥을 그럼 이걸 뭐라고 있는 거냐면 수은주 이런 거예요. 그럼 760 수은주 밀리미터를 1기압으로 하자 이 소리죠. 그러면 이랬는데 우리는 물은 비중이 1이에요. 근데 수은의 비중은 13.59, 약 13.6이에요. 그럼 수은의 비중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13.59로 했느냐, 13.59로 했느냐, 13.6으로 했냐에 따라서 이 뒤에 자가 틀려져요. 그럼 물기둥은 1332mm, 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H2O, 물 분자 H2O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잘 봐보세요. 지금 이건 요거를 가지고 뭐 수은의 비중이 뭐니, 물의 비중이 뭐니 이런 것들을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차이는 수은의 비중은 13.59, 약 13.6이란 말이에요. 물의 비중은 1이죠. 이래서 곱해서 나온 것이 이거예요. 물기둥이에요. 그럼 이거는 1332mm 이렇게 된 책도 있고 1333mm 이런 책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5구로 했으면 뒤에가 2로 나오는 것이고 6으로 했으면 3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H2O가 물이죠. 물기둥으로 한 거는 수주 그래요. 수주. 그럼 1332 수주 밀리미터가 1기압이라는 거예요. 1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시자고요. 여기서 지금 점을 갈 거예요. 그럼 물이 없다고 쳐봐요. 그럼 1332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밀리미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cm는 10mm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1m는 몇 cm? 100cm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약 10.332m가 1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쉽게 10m가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도록 연구사 이 계산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해녀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수면을 기준하면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대류권이에요. 여긴 1기압이에요. 1기압이라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1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해녀예요. 해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계를 차고 가요. 압력계. 압력계는 온도계도 0이라고 생각하고 압력계도 0이라고 생각해봐요. 압력계를 차고 10m 내려가서 전복을 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수면에 지금 여기 대류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압력계는 제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쳐봐요. 압력계를 차고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10m 내려갔으니까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1기압 찍히겠죠? 1기압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1기압 찍히죠?
일기압 찍힌다면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으로 받는다. 절대압이라는 것은 1atm. 1atm은 지금 수면압 그리기도 하고 대기압 그리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가 대륙권인데 뒤에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활동하는 여기 공간은 1기압이에요. 높은 데나 낮은 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1기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기압 먹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이꼴 뭐라 그러기도 한 대기압 또는 수면압 그리기도 해요. 대기압 이꼴 뭐라 그래? 수면압 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더하기 게이지압이에요. 게이지압.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압력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내가 해녀예요. 해녀면 10m 가서 거기서 전복을 따게 되면 압력계 1이라고 찍히죠.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냐? 2기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것은 절대압으로 받는다는 거죠. 절대압으로. 그러면 계산하라고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구사나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생학으로 들어가는 학생도 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20m로 수면을 내려갔다. 그럼 본인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 얼마를 받아요? 20m 내려갔다 그러면 짜투리 떼내버리자고 이거. 짜투리까지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20m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 얼마예요? 3이죠. 3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30m 내려갔다면 몇 겹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절대압 4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의외로 쉽다는 거예요. 계산 나왔다고 머리 아프게 어머 이거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의외로 쉬운 게 계산이에요. 그런 것만 났으면 좋겠죠. 달달해 오는 거 머리 아프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스터구만 빼고 이런 계산들은 쉽단 말이에요. 마이스터구는 계산 같은 걸 어려워서 안 내 이런 거. 그런데 의외로 쉬운 거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요게 이제 절대압으로 받는 거고 압력계에 나타난 것이 게이지압이죠. 10m 내려갈 때 1기압, 20m 내려갈 때 뭐가 돼? 2기압.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받는 것은 게이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으로 받는다는 거죠. 1기압을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잠안병을 이따 얘기하겠지만 1.6기압부터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1.6기압이랑은 절대압을 뜻하는 거죠. 약 6m 내려가면서 6m 내려가면 0.6이 되죠.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잠안병 이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거냐 0도씨 1기압이 뭐가 되냐면 S가 붙는 거죠. 이게 표준 상태라는 거죠. 이게 없다는 것은 공기의 온도가 틀리다는 거죠. 틀리면 이 양이 뭐가 되냐 입방미터 이 부피가 쉽게 말하면 교실 하나인 것이 S로 했다 그러면 만약에 20도라면 더 커질 수가 있죠. 이 무게, 질량 똑같이 보죠. 중력을 받고 있는 여기에선 이랬을 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S가 있는 것이냐 없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1atm은 0도씨 1atm은 S자가 붙는 것이고 1atm은 우리가 쉽게 잠안병을 계산할 때 알아둬야 되고 잠안병을 얘기할 때 알아듣기 위해서 1atm은 뭐가 되냐 1332mm H2 일명 수주 밀리미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였을 때 이랬을 때 일단 양가로 첫 번째 질소는 대충 어떻게 되는 거냐면 78% 그런데 이런 말 들어봤지요. 질소는 대충 79% 산소는 21% 그랬던 거죠. 이게 대충 얘기한 거죠. 보세요. 오존 눈 씻고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SO2 대기오염 지표로 삼는 SO2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지금 공기는 대충 얘기한 거예요. 대충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는 78점 몇 % 그럴 때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VV 돼 있어요? WW 돼 있어요? VV 됐죠. 이게 볼륨 대 볼륨이라는 거예요. 부피 대 부피, 최적 대 최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W 대 W는 일명 웨이트 대 웨이트, 무게 대 무게는 이 퍼센테이지가 틀려요. 그래서 마이스터구가 있으니 너무 어렵게 하면 머리 아플 테니까 이제 일단은 부피 대 부피, 최적 대 최적을 먼저 하고 나서 웨이트 대 웨이트도 할 거예요. 일단 보시자고요. 그럼 78%가 되고 산소는 약 21이 되는 거죠. 대충 하면 21인데 20점 몇 %,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중요해 보셔주시고요. 0.03이나 또는 0.035까지 가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꼴 CO2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가 0도씨 1기압에서 이 순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 공기의 지금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웨이트 대 웨이트예요. 볼륨 대 볼륨이에요. 볼륨 대 볼륨이란 말이에요. 부피 대 부피란 말이에요. 웨이트 대 웨이트는 틀려요. 웨이트 대 웨이트는 틀리다고. 그럼 주로 이제 우리가 볼륨 대 볼륨, 부피 대 부피라는 건데 여기 산소가 있어요. N2가 있어요. N2가 가장 많지요. O2가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더 많아요. CO2가 더 많아요. CO2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왜 강조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CO2를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르곤보다 더 많은 줄 알아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걸 찾아라면 CO2. 그 다음에 우리가 CO2 허용기준치가 얼마냐 그러면 0.1% 이꼴 1000ppm. 그 다음에 우리가 군집독을 유발하는 거 찾아라. 지금 다 얘기하는 거 다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징열 다 나는 거예요. 군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가스 찾아라 어떤 거예요? CO2.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CO2도 있고 CO도 있고 오존도 있고 PM10도 있고 PM2.5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실내 공기질의 기준 찾아라. 그럼 어떤 거예요? CO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O2는 무수 연급을 해요. 따라서 CO2가 아르곤보다 많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일단 순서를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충 얘기할 때는 공기압물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79%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O2는 몇 %가 되는 거예요? 약 21% 그런단 말이에요. 대충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이거 외에도 오존도 있고 SO2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는 지금 다 얘기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 % 알아둬야 될 것은 CO2란 말이에요. CO2인데 CO2는 0.03부터 0.035%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0.04%까지도 가죠. 서울은.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이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소수점은 너무 그 숫자가 커도 안 이어지지만 숫자가 너무 작아도 안 이어지죠.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내가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실내 기준치의 CO2는 몇 %라고 1000ppm 이꼴 0.1%를 있죠. 이건 모든 직렬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허용기준치 이꼴 서한량 똑같다는 거예요. 트레스홀드.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지방을 넘어가면 이제 죽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트레스홀드라는 게 서한량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법에 가서도 이런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허용기준치가 시간에 관계없이 0.1%예요. 0.1% 내가 이꼴 1000ppm 그랬죠. 그럼 잘 봐보세요. 내가 지금 0.1 허용기준치가 CO2는 0.1% 이꼴 1000ppm 그랬어요. ppm이라는 건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잘 보세요. 퍼센트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100개로 짜서 하나가 1%죠. 마이스터그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요. 저 사람이 이렇게 머리 아프게 외우는 그렇게 연설하고 있나 그러지 말고 마이스터그는 단순하게 외우시고 나머지 직렬들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1%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1%면 분필 1%면 이걸 100개를 짜서 하나가 1%죠. 분필 칠판지우개 1%면 이걸 100개를 짜서 하나가 1%가 되는 거죠. 1ppm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ppm은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요거 이제 너무 다닥다닥 붙었네.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칠판지우개 1ppm이면 100만 개로 짜서 하나죠. 그 다음에 분필 1ppm이면 이걸 100만 개로 짜서 하나가 1ppm이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봐보세요. 1m면 1m를 100개로 짜서 하나가 1cm가 되는 거죠. 그럼 간격이 어떤 게 더 좁게 자른 거예요? 센티미터가 좁게 자른 거죠.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퍼센트랑 ppm도 똑같다고 개념 생각하면 돼요. 그럼 머리 아프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1%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1%면 오늘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일단 1%는 1000ppm이에요. 1000ppm이라고. 1%는 몇 ppm이냐 그러면 1000ppm이에요. 1m는 몇 cm예요? 100cm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1%는 1000ppm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만약 1%가 1000ppm이니까 1ppm은 10,000분의 1%가 되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1cm는 1m는 100cm, 1cm는 100분의 1m.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오늘은 이렇게 말아둬요. 나중에 퍼센트 다 알려주고 ppm 알려주니까 오늘은 이렇게 오시라고. 1%는 몇 ppm이에요? 1000ppm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학에서는 이렇게 글자를 많이 안 써요. 안 쓴다고. 어떻게 쓰냐 그러면 100분의 1이면 10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고. 첨자에 마이너스가 어떤 분모에가 동그라미가 2개 붙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동그라미가 밑에 몇 개 붙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붙었죠? 그럴 때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르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럼 이제 1ppm은 뭐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퍼센트 ppm의 개념을 물파트가 설명해 줄 거예요. 해줄 건데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한 시간이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머리 아픈 학생들은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 알게 그 시기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질문하게 되면 질문하다 봤나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듣고 나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왜냐면 지금 여기 구구 절절히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짜증만 나요. 숫자 개념이 빠른 사람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되면 얘기할 테니까 한 바퀴 쭉 듣고 나서 그때 가서 그리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실강은 바로 질문해야 되지만 동영상은 한 바퀴 쭉 듣고 나서 질문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 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오늘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쓰는 거냐면 10을 뭐라 그래요? 동그라미가 옆으로 붙었어요? 아니면 밑으로 갔어요? 옆으로 갔죠? 이때는 4ppm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분모로 가는 것이고 옆으로 가서 이거죠. 그랬을 때 아까 내가 0.1% 요거 0.1%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1000ppm이 된다는 거죠. 1000ppm이 된다는 거. 1%가 1000ppm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빨간 거를 실강은 빨간 거를 쓰는 게 더 잘 보일 텐데 동영상은 흰색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동그라미 4개를 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뭐가 돼요? 1000이 되는 거죠. 1000,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니까 1000ppm이 되는 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아두세요. 이거 그럼 아까 우리가 CO 기준치는 CO2 기준치는 CO2 기준치는 화염 기준치가 0.1% CO2는 0.1%라고 날지 1000ppm으로 날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 다 외우느니 하나 1%는 몇 ppm? 1000ppm이라는 걸 외우게 되면 퍼센트로 나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 ppm으로 나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가 퍼센트가 ppm으로 고치는 것들이 꽤 많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아까 0.03 내지 0.035%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300 내지 350ppm 그런 게 더 쉽죠? 그렇잖아요. 보자고요. 1%가 1000ppm이에요. 그럼 찍는다고요? 하나, 둘, 3개, 4개. 실강은 빨간 거를 쓰는 게 더 잘 보일 거. 하나, 2개. 300pp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3개, 4개. 350. 따라서 300 내지 350ppm이 된다. 되는 거죠. 300 내지 350ppm이 되는데 서울은 400ppm까지 가요. 그래서 온실효과에 관여하는 물질이 CO2인데 이것 때문에 올해 나는 눈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비도 무섭다는 걸 내가 이번에 알은 거예요. 내가 강원도를 운전하고 오다가 나는 강원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강원도를 뻔질나게 다녔어도 항상 남의 차 뒤에 타가지고 운전하거나 말거나 잠만 잤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 운전을 하고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내 차는 안 따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내가 운전하고 가야 될 상황이라 갔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비 왔죠. 여기 막 이렇게 여기 저 어디야 막 물난리 났던 데 있잖아요. 내가 그날 간 거예요. 평창부터 세상의 원주까지 20km도 안 되게끔 온 거예요. 막 물이 나를 갖다 막 덮쳐. 근데 비도 눈보다 더 무서운 게 비인 것 같아. 그래서 강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비 많이 오는 날은 처음 본 것 같아. 그것이 뭐 때문이라 그래요? CO2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뭐가 되냐면 거기 동해안 바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그게 물이 뜨겁다. 우리 때는 8월 달만 되면 추워서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파도 타기 좋다 그러죠. 뜨뜻해가지고 이게 그만큼 위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들이 많은 피해를 내고 막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 안 오다가 이것이 온실효과 가스 이거가 관여했다 그러죠. 이것이 CO2. 그래서 CO2가 많이 언급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쏟아져도 그렇게 오냐고. 게릴라성 세상에 누가 두드려 패는 것 같아. 비가 두드려 패는 것 같아. 막 차를 뿜길 것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난 내 평생 처음 본 거야. 이거라서 이것들이 많이 언급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6.25 겪었죠? 일제시대 겪었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대요. 그래서 동해안 앞바다가 나중에 온실효과로 인해서 왜 온난화 현상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를 얘기할 때 할 건데 우리나라 그 동해안 바다가 수온이 딴 나라보다 훨씬 빨리 올라간대요. 그래서 바다 어종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동태도 없고 오징어 같은 것도 없고 겨울에 잡는 고기들이 다 없잖아요 지금.
없는 이유가 그렇다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언급할 텐데, 그럼 C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 일단 여기서 알아듣고 요거죠? 요거고, 요거는 이제 0.1% 나중에 할 것이고, 어떤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냐면, 앞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본인들이 지금 장작을 떼요, 석탄을 떼요, 아니면 본인들이 모르는 뭐라 가스라 그래요. 가스 이런 말 들어봤죠? 본인들이 장작을 펴가지고 장작을 떼요, 석탄을 떼요 이런 말을 못 들어봤죠? 그러면 에너지 변천사는 고체에서 액체에서 가스로 갔다는 거죠. 가스로 갔는데 본인들이 이런 말 들어봤죠? LNG, LPG 이런 말 들어봤죠? LNG, LPG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때는 석탄이나 연탄가스 중독 맡았다 이런 말을 지금은 안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는 나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석유를 떼가지고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나 이런 말 다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는 도시인들 주택에서 쓰기에 적당하게 맞춘 에너지를 맞춘 가스예요. 짬뽕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LNG, LPG 이런 말 들어봤죠? LNG, LP 들어봤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리퀴피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 리퀴피드 페트롤 가스, 액화 석유 가스 이런 뜻이란 말. 이거를 쉽게 말하면 여기 잘 보세요. 이거의 주성분은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메탄이죠. 메탄 화학기호는 모든 직렬 알아두셔야 돼요. 무색, 묻히면서 폭발성이에요. 이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무색, 묻히면서 폭발성이에요. 그럼 폭발한다는 건 에너지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묻히라는 건 냄새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악취를 내는 물질은 암모니아 가스 들어봤죠? NH3. 그 다음에 H2에서 황화수, 아주 계란성은 더러운 냄새, 메르카타. 이게 악취를 내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터넷에는 초등학생들이 글 쓰는 답변이 많대요. 블로그 이런 건 볼 것도 없다 그래요. 왜? 초등학생들이 할 일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리는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려고 그러면 그 지식백과 이런 건 봐도 돼요. 그런데 그냥 블로그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이 답변을 80% 이상을 단단해. 그럼 내가 초등학생한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인터넷 보게 되면 여기에 악취를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아니에요. 무색, 무취예요.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건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판 가스가 폭발했다 이런 말 들어봤죠? 프로판 가스라는 거 폭발됐다는 건 C 3개, H 8개, C 4개, H 10개가 주성분인데 LPG는 이게 주성분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있지만 그럼 내가 이걸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지금 에너지, LPG, LNG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다 이게 뭐로 구성됐어요? 탄소하고 수소죠. 그럼 탄소는 완전 연소가 되면 CO2가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 뭐가 돼요? CO가 되겠죠. 그 다음에 H는 뭐가 돼요? 완전 연소가 되면 H2O가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 HC, 광학반응을 유발하는 탄화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CO2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눈 씻고 봐도 SO2 있어요 없어요? S자.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에너지를 안 내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산소는 에너지를 내는 거 아니에요. 산소는 산화할 때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C는 CO2나 CO가 되거나 H는 H2O나 HC가 되겠죠. 완전 연소가 됐느냐 불완전 연소에 따라 틀리겠죠. S는 SO2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공기 중에 SO2가 많겠어요? CO2 이런 게 많아요. CO2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 백서에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가 실제 뿜는 것은 SO2는 줄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 중엔 아직까지도 SO2가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공기는 일정한 지역에서 뿜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막 넘어오잖아요. 중국에서. 산성비 주원인은 우리나라 아직까지 SO2예요. SO2가 나중에 H2SO4가 되겠죠. 이게 타면 SO2가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연소가 되면. 이게 물광혈화 때문에 H2SO4가 되죠. 황산이 되는 거죠. 그럼 공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SO2를 많이 뿜지 않거든요. 환경백서 같은 데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체의 주성분은 탄수도 있고 황이에요. 황이라. 그럼 이거 뭐가 나와? SO2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다 거의 다 에너지 변천사와 가스를 떼는 거잖아요. 가스를 떼는 거죠. 가스를 떼기 때문에 CO2나 또는 HC 이런 게 나오는데 공기 중에 SO2가 아직까지 많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기는 일정한 지역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나게 돼요. 보건계열에서는 SO2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SO2는 석탄의 주성분이 탄소하고 수소거든요. 아니 탄소하고 황이에요. 탄소, 황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스는 주성분이 어떤 거예요? 탄소하고 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LNG의 주성분이고 LPG 주성분 이거요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에너지는 탄소하고 수소라는 거죠. 탄소하고 수소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탄 가스 화학 이건 알아두라는 거예요. 메탄 이건 알아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0ppm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옛날 산업혁명 전에는 250ppm도 CO2가 안 됐다 그래요.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CO2는 반감기가 150년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응애하면서 태어났죠. 그럴 때 숨 쉬니까 CO2 뿜었지요. CO2 냈단 말이에요. 나는 숨 안 쉬었어요. 안 냈어요. 그런 사람 웃기는 사람이죠. 숨을 쉬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때 본인이 죽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반감기라는 건 없어지는 걸 뜻하는 건데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축척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CO2는. 그래서 이 CO2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상당히 길죠. 반감기가 의외로 길은데 150년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CO2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대충 얘기할 때는 N2가 몇 퍼센트 79, O2가 몇 퍼센트 21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우리가 공기 함몰 분자하게 되면 잘 보세요. 요거 두 개를 뜻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N2랑 O2를 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78점 몇 퍼센트, 20점 몇 퍼센트 그렇지만 대충 할 때는 79%, 21% 이럴 때는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 말 안 할 때는 부피 대 부피예요. 지금 얘기한 뜻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웨이트라면 틀려요. 우리가 N2에 웨이트 대 웨이트 한다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분의 어떤 가스 분자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2%가 틀려요. 나중에 할 거예요. 75하고 23 이러는데 그건 나중에 이거 아무 말 없으면 볼륨 대 볼륨, 부피 대 부피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알아둘 것은 순서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공기 성분에서 어떤 거예요? N2죠. N2 질소 이게 또 잠안병을 얘기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CO2는 무색 무치죠. 무색 묻히면서 대충 몇 ppm이 된다고요? 300 내지 350 ppm. 그럼 이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많이 뿜을 것이고 자동차가 안 다니면 CO2가 적을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골이 훨씬 더 시원하잖아요. 이 온실효과의 주원인은 CO2가 어디에 많아요? 서울에 많죠.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시골에 살던 학생들 같은 경우 오면 답답하다 그래요. 나는 모르겠더라고. 하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근데 내 조그마한 조카가 그러더라고. 꼬마일 때 와가지고 고모 서울이 답답하대. 조그만 애가. 그래 내가 1학년짜리가 그랬는데 내가 아니 답답하냐 네가 조그만 것이 뭐 답답해 이랬더니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애들도 예민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CO2는 어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밑에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양가루 두 번째 보게 되면 표준 상태에서 공기 평균 분자량은 28.84g이고 공기의 밀도는 1.293인데 지금 이걸 계산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나중에 얘기해주고 10분을 쉬었다가 목차를 볼 거예요. 그럼 목차까지 다 볼까요? 볼 것도 지금 나간 것도 없으니까 목차를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목차까지 보고 나실 테니까 보세요. 단위. 이거 나중에 우리가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이거 할 때 써먹을 단위예요. 11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미터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죠. 밀리미터 다음엔 마이크로라는 단위를 써요. 마이크로 이꼴 미크로 똑같은 말이에요.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옹스트롱이라는 게 있죠. 옹스트롱인데 중요한 것은 길이 단위에서 1마이크로는 10의 3승 N미터 들어봤죠. 반도체에서 나노미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햇볕에서 이게 또 중요해요. 햇볕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면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에요? 10옹스트롱이에요. 중요시 해두시고 그래서 햇볕에 그 우리가 파장 길이가 잘 나는데 자외선 소독을 했다. 또는 뭐 우리가 비타민 D를 형성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때 이 파장 길이를 외워야 돼요. 그럴 때 나노미터로 나느냐 옹스트롱 나느냐에 따라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쉽게 이제 나중에 할 건데 1cm는 10mm죠. 1mm는 1000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1000씩 갔으니까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의 학생들한테 그러면 1000씩 전씩 1000여 이런 뭐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롱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의 범위는 200 내지 400나노미터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옹스트롱으로 말하면 동그라미 하나가 다 붙는 거죠.
2000 내지 4000 옹스트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1나노메타는 어떤 것은 1nm 그러기도 하던가 1나노메타는 반도체에서 이런 말 쓰죠. 10옹스트롱이죠. 그런데 연구직에서는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 1나노메타다?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1mm 정도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10분의 1이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알게 되면 금방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구사에서는 또 그렇게 나게 돼요. 연구사에서 보자고. 그래서 1나노메타는 10옹스트롱이죠. 무게 보세요. 무게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1mg은 10의 3승, 일명 1000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리 다음에는 마이크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크로그램이죠. 1 마이크로그램은 1000 나노그램이죠. 줄 한번 쳐보시고 부피 보세요.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있죠. 세제곱미터랑 용량, 쉽게 물주전자, 한주전자, 두주전자는 용량이잖아요. 이거랑 같이 본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같이 보자는 것이 아니고 세계인들의 약속이죠. 용량 보세요. 킬로리터. 그랬는데 용량인 킬로리터인데 그 다음 줄 보세요. 세제곱미터, 내가 입방미터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뉴스나 이럴 때서도 보게 되면 입방미터당 이런 말이 세제곱미터를 뜻하는 거예요. 세제곱미터 이꼴 킬로리터 같이 보자는 거죠. 중요 표시 세제곱미터 이꼴 킬로리터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중요 표시 또 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밀리리터 이꼴 cc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복원해서 난단 말이에요. 먹는 물에서 대장균은 100ml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는 어차피 이것도 하나 알려주겠다. 학교에서 배웠던 환경위생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보세요. 전공이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법기준치 같은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학교에서는 본인들이 써가지고 내가 선생이면 내가 써가지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나는 법을 30년에서 학교에서도 가르치니까 이게 항상 체크를 하죠.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짜집게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랬을 때 잘못 한번 기억두게 되면 그게 불안하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CO 기준치 많이 묻던 것만 CO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1000ppm 그랬어요. 아, 거기 법제처 들어가 보니까 100 그랬단 말이에요. 100인 거 있나? 100이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0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묻더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보고 나서 본인들 교과서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도 않지. 그냥 대충 휴강학 그러면 16주 공부한다고 쳐봤자 10주도 안 하죠. 어떤 학교에는 재수가 나쁘다고 봐야 되는지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학생들 휴강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무지 비싼 돈이에요. 그 돈이. 그랬는데 어떤 학교에는 3주, 4주만 해도 벌써 종강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배웠냐고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많이 배웠더라도 그 책은 나중에 보세요. 이걸 다 보고 나서 여기는 내가 전부 체크를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법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장균은 옛날에 50ml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될 거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ml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돼요. 더 강화됐다는 거죠. 기준치 같은 거.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과서로 나온 책들에 잘못된 것들 많단 말이에요. 법 반영하는 거. 우리나라 법은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주기적이라는 건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도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게 입력되면 불안할 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책은 이걸 보고 나서 완전히 내가 이해를 했다 이럴 때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공무원 할 때는 이걸 그냥 보고 하시면 내가 전부 체크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랬을 때 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밀리리터 이꼴 cc 이게 나중에 먹는 물 기준할 때 밀리리터로 날지 거기 법에는 밀리리터로 났지만 세제곱미터로 시험에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cc 똑같은 거죠. 중요 표시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압력 보세요. 세 번째 줄에 1atm을 기압으로 읽죠. 수온주 밀리미터. 수온을 가지고 한 것이 수온주 밀리미터. 물 가지고 한 것이 수주 밀리미터 있죠. 그렇게 일단 1atm은 760mmHg Hg 수온주 밀리미터 1332 수주 밀리미터 이렇다는 거죠. 그런 다음 밀도 보세요. 밀도는 거기에 누가 밀도의 정의를 말하시오.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단위 부피당 질량. 우리가 살고 있는 중력을 받는 거에서는 질량과 중량이 똑같죠. 그래서 무게, 부피 이거가 밀도의 정의란 말이에요. 이거죠. 밀도의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밀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의 밀도는 1g/세제곱센티미터 이걸 킬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1000kg/입방미터인데 반드시 이것은 몇 도일 때예요? 4도일 때예요. 물은 4도일 때가 가장 무겁지요. 4도일 때가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층연상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4도일 때가 그럼 4도일 때 물의 밀도는 1인데 비중은 또 얼마예요? 1이에요. 비중은 단위가 없는 거죠. 1이란 말 가장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온도 표시 보세요. 온도는 섭씨 온도가 있죠.
섭씨 온도가 있고 섭씨를 켈빈으로 갖추면 273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섭씨 온도는 중요표시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32 연고직이나 아니면 환경부는 날 수가 있는데 마이스터고는 중요표시 안 해도 돼요. 근데 혹시 또 저 보건 전남 내가 전남 보건직 하면 전남을 뜻하는 거예요. 날 수 있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은 나요. 그럼 이거 보자고요. 섭씨를 공식을 외우는 건데 여기 지금 잘 보세요. 9분의 5 그랬어요. 80 빼기 32 이거는 거의 다 주어져요.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거 외울 때.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요? 5분의 9라고 써놔도 헷갈리죠? 그럴 때 잘 봐보세요. 이게 지금 분모란 말이에요. 분모로 간데 지금 여기 가로를 열고 닫았죠? 요게 등호란 말이에요. 등호. 그런데 지금 여기 왼쪽 오른쪽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인데 지금 공식을 외우는 방법 알려주려는 거예요. 오른쪽 개는 가로를 열었고 닫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 거는 가로 연 거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섭씨가 연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걸 닫아줘야 되잖아요. 닫아주는 게 5가 갖는 것이 닫아지는 것 같아요. 9가 가는 게 더 닫아지는 것 같아요. 9죠. 9가 일로 가면 이렇게 닫아지는 개념이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간두고 이러면 금방 이어지더라니까. 내가 헷갈리면 여기도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오니까 안 이어지던 것이 이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이거 계산돼야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은 공식이 이게 다음 중 쭉 설명해 놓고 나서 다음 중 틀린 걸 찾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5로 하면 이게 가로가 안 닫아지죠. 근데 9로 가면 이게 구부러졌다고 생각하면 이게 닫아진 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9 이건 다 똑같이 주어져요. 섭씨 이꼴 9분의 5예요? 5분의 9예요?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32 이런단 말이에요. 80 요거는 그냥 주어져요. 근데 요게 5분의 9가 될 것이냐 9분의 5가 될 것이냐 헷갈릴 때는 지금 섭씨가 가로 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연 거라고 생각하면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는 이게 계산이 날 수도 있지만 옛날엔 잘 났었는데 지금은 복원으로 바뀌면서 잘 내진 않는데 이따가 이제 백엽상 이런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백엽상은 땅의 지온을 배제하자고 온도를 기온을 찾는데 1.5m 그래요. 그러면서 쭉 백엽성은 흰 나무고 뭐 이러면서 할 때 이것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섭씨를 화씨로 고치는 공식을 이게 9분의 5 그래야 되는 거죠. 섭씨 이꼴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빼기 32 그래야 되는데 5분의 9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거는 중요 표시해주시고 절대 온도가 있고 줄 하나 쳐보시고요. 표준 온도는 0도죠. 찬 곳은 0 내지 15, 상온은 15 내지 35, 실온은 1 내지 35도. 그럼 실온이나 상온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 끝나고 나면 식중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공학하는 학생들은 식중독에서 상온에 보관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상온, 실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죠. 그러면 썩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식중독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상온이나 실온에 보관한다는 것이 안 맞는 말이죠. 이걸 하려고 지금 이제 워밍업처럼 조금 본 거예요. 그래서 상온, 실온을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상온은 15 내지 25도, 실온은 1 내지 35도죠. 그런데 냉장고 온도는 0에서 10도란 말이에요. 냉장 보관해야지만이 식중독을 예방한다. 이럴 때 11장 가면 식중독을 할 텐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9문제, 10문제가 나잖아요. 이럴 때 이걸 써먹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세요. 농도 표시가 있죠. 백분율은 100분의 1%가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두 번째 100만 분율 보세요. 100만 분율이라는 것은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재. 동그라미 두 번째 10의 마이너스 6승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 기체면 기체 대 기체다 하는 거죠. 액체면 액체다 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물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것이고 밀리리터 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모가 분자보다 100만 개가 더 큰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ppm 단위예요.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10억 분율 보세요. 10억 분율은 일명 파트 퍼 빌리언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예요. 연구직은 하나 그래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ppm은 거기 보게 되면 1000ppb가 있죠. 그런 다음에 8번째 수질에서 ppm은 몰이면 모든 직렬 ppm 이꼴 물에서는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중 밀도가 1일 때, 4도일 때 기준인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ppm은 무게면 무게대로 부피면 부피면 하는데 지금 분자는 무게고 분모는 부피였죠. 안 맞아 들어가는데 왜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일단 미리그램 퍼 리터 이꼴 ppm이 미리그램 퍼 리터가 ppm이 된다는 거를 나중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중요 표시 하나 해두시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밀도 보세요. 밀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한 장 넘어가서
4도씨 물의 밀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퀄 1000kg per 입방미터가 되는 거죠. 답원해 보세요. 물의 밀도 22.4분의 공기의 밀도는 22.4분의 분자량, 22.4분의 공기 분자량은 28.84 또는 29g 그러는데 오늘 알려주려고 봤는데 너무 계산이 많은 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표준 상태에서 공기 분자량은 쉽게 이거예요. N2 더하기 O2예요. 이거 더한 거예요. 이게 이거라고요. 나중에 그 문제가 하나 해줄 건데 이거예요. 공기 분자량은 이 뜻이에요. 공기 분자량이라는 것은 쉽게 이 소리예요. N2 더하기 O2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럼 공기 분자량은 이건데 잘 보세요. N2는 지금 여기 화학기호 내준 거 있죠. 어디 갔냐 그러면 여기 내줬잖아요. 여기. 이거를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책을 볼 필요 없이 여기다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화학기호를 마이스터구나 뭐 보건집 같은 게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화학기호가 있는데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보라는 건데 여기 원자량도 쭉 있고 그랬죠. 그럴 때 잘 보세요. 이 N이 얼마예요? 14지 원자량.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성된 건데 지금 이게 다 100이 아니죠. 공기 분자량은 N2 몇 퍼센트? 79%. 그러니까 100분의 뭐가 되냐면 79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벌써 암산으로 0.79 한 거죠. 0.79 되는 거란 말이에요. 퍼센트를 없애려고.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기 분자량이라는 건 곱하기 79%다 이거죠. 그 더하기 O2는 몇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21%다 이 소리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이 퍼센트를 없애려고 뭘 없애? 100을 곱해준 게 퍼센트죠. 100을 곱해준 게 퍼센트란 말이에요. 그럴 때 퍼센트 붙이는 거죠. 그럼 이게 원자량이 아까 여기 준 거 있잖아요. 이렇게 14죠. 근데 이제 기본으로 14 알 수 있잖아요. 14 모르면 그거 보면 된다. 2 곱하기 퍼센트 없애려고 100을 나눠줬죠. 100분의 79하니까 0.79가 되는 거죠. 더하기 O2는 16이죠. 곱하기 2개 곱하기 21%니까 100분의 21. 그래서 어떻게 돼? 0.1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공기 함몰의 분자예요. 공기 함몰 분자량이라고. 분자량은 불암을 붙이지요. 불암을 붙인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약속이란 말, 함몰은. 그래서 이거 나오면 28.8 얼마 가요. 약해서 이걸 뭐로 한 거냐? 약 9g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공기 함몰의 분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웬 같으니 수학을 하나 그러니까 그냥 대충 29g 또는 28.83g 이런단 말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이거예요. 이거라고 본 거예요. 외울 건 없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걸 집어넣기도 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봤고요. 아주 잘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공기 분자는 그 뜻이에요. N2 곱하기 0.79랑은 79%를 대충 맞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79는 아니죠. 그럼 대충 한다는 거예요. 공기는. 그다음 O2는 정확하게 21이 아니죠. 대충 21%라고 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기함몰 분자량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밀도 보세요. 밀도는 거기 공기 분자량을 20% 본 거냐 28.84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죠. 근데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한 몰 분자량은 부피를 얼마로 보자 약속이에요? 22.4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거기 밀도가 공기의 밀도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잘 보세요. 공기의 밀도는 왜 13이 나온 것이냐 그러면 공기의 밀도는 아까 밀도의 정의가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질량 이꼴 중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공기 함몰의 함몰 분자량 얼마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분자량 그 다음에 요 함몰 분자에 22.4로 하자는 거죠. 리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기 함몰 분자량이 요거였죠. 이렇게 요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29 대충 29g 그 다음에 22.4 리터. 그러니까 단위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29 얼마가 하든지 약 1.3 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가 된다는 거예요. 물은 아까 뭐였었냐면 물하고는 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건 없고 대충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 대충 봐두시라고. 그 말 뜻이 위에 게 동그라미 답안이 그거예요. 공기의 밀도는 22.4분의 공기 함몰 분자량 28.84g 되고 대충 한 29g 돼요. 알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대충 하니까 1.3 g per 리터 그래 되고요. 정확하게 1.293 g per 리터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외울 건 없고 이렇게 봐두시고, 그런 다음에 그 비중 보세요. 비중은 답원에 보면 물의 비중은 1이 되는 거죠. 물의 비중. 근데 답원에 가스의 비중은 공기의 밀도분의 가스의 밀도 그래야 되고, 공기의 무게분의 가스의 분자의 무게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줄게. 이건 얘기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수소이온 지수 보세요. pH. 수용액에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소이온의 역수의 상용대수를 취하는 거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거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분자량은 대충 한 뭐가 됐냐고 29다. 밀도는 1.3이다. 이렇게 대충 받으면 되고, 외울 건 없고, 여기서 pH라는 것은 잘 보세요. pH. 누가 pH를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수소이온의 역수의 상용대수, 로그를 취한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pH는 액성을 나타내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거기 답원에 보게 되면 산성은 쉽게 이 뜻이잖아요. pH라는 것은 잘 보세요. pH가 여기 7이죠.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14까지 보죠. 7이 중성이죠. 7 이하면 산성, 7 이상이면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 그리죠. 이런 거 나타낼 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pH가 7보다 작을 땐 산성, 7일 때 중성,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 그런다는 거죠. 대충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거 쓸 때 조금씩 접목하려고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여기 부록에 있는 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뭐만, 이거 섭씨 이거 있죠. 이렇게 섭씨는 9분의 5냐 5분의 9냐. 그리고 우리는 1시간이 지나면 45%를 까먹어요. 하루가 지나면 90% 이상을 까먹는 게 망각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이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하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습이란 말이에요. 복습 안 하면, 내가 항상 얘기가 공무원은 암기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듣고 나서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하면 나중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에요. 영어가 안 들어가더라도 공학도 있죠. 화학도 있죠.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지만 남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는 만큼 들려요. 동영상 학생들은 공짜로 듣잖아요. 아니, 공짜가 아니고 몇 기간 내에 한참 듣잖아요. 반복해 들어보세요. 한 번 들을 때랑 두 번 들을 땐 들리는 양이 틀려요. 그리고 본인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 파트라든지, 그러면 거기를 반복해 들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한 번 들을 때랑 두 번 들을 때는 틀리단 말이에요. 반복해 들어보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게 9분의 5죠. 그럼 넌 진짜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1시간 지나고 나서 눈을 감고 한번 소리내서 본인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그런다고 보자고.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어디를 다시 오는 거냐면 18페이지를 오셔서 볼 건데, 18페이지에 실내 공기 오염 지표 군집독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10분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분 안 쉬어도 되지 않아요? 10분 쉬었다 오세요.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